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유가 상승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전기차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대구의 경우 지난달 기준 등록된 전기차가 14,300여 대로 전체의 1.1%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900여 대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인데요.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만큼 충전소 등 인프라 확대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지금은 충전 시설이 부족해서 주민 갈등을 겪는 그 공동주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탓도 클 겁니다. 지난 1월부터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차에서 충전을 방해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방해 없이 충전할 수 있는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일, 전기차 보급과 이용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아닌가 싶네요. 자, 3월의 마지막 날 3월 31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명휴게소 부근 2차로에 표지판 설치 작업 진행되고 있는데요. 구간 막힘없이 지나실 수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 서대구 나들목에서 성산 나들목까지 양방향으로 교통량 꾸준해서 서행하고 있고요.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대구 분기점에서 가천쉼터까지 빠르게 지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발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범원내거리 방향 수성구청 목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작업 중입니다. 구간 지나시기 전 미리 차로 변경하시는 게 좋겠고요. 달서대로 문화대삼거리에서 신당내거리 방향 신당내거리 신호 2번 이상 받아야 지나실 수 있습니다. 북비살로 서평초등학교에서 서대구역 방향으로 정체 심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대병로 남부경찰서에서 영대병원 내거리 방향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호국로 54단 정문에서 팔곡교 삼거리 방향 우회전 차량 차간 간격 바짝 당겨서 지나고 있고요. 상화로 상화내거리에서 수목원 삼거리 방향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구마로 성당내거리에서 감천내거리 방향 각 교차로 신호 한 번씩 받아야 지나실 수 있는데요. 통과하는 데 8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국채보상로 서성내거리에서 중앙내거리 방향으로 어려움 없이 지나실 수 있고요. 달구벌대로 봉산육거리에서 반월당 내거리 방향 교통량 꾸준하지만 원활하게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다가 비가 그친 뒤 차차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비가 그친 후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내려가고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4도, 포항 10도, 안동 11도로 어제보다 7도에서 8도가량 낮은 기온 보일 전망이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현재 기온은 11도, 습도는 80%입니다. 지금까지 안세진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유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 들을까요? 네, 어제 오전에도 속보로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돼서 본인의 생각을 좀 밝혔는데요. 네. 일단 권영진 시장이 했던 이야기의 메시지를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구의 더 큰 발전과 성공을 이뤄야 한다. 라고 하는 걸 강조했는데 이 본인의 경우에는 8년 중에 5년을 야당 시장으로 보냈는데 네. 이제는 대구가 여당 시장으로서 제대로 좀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냈고요. 이 두 번째는 이 본인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8년 동안 재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좀 토로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대구 코로나라는 조롱과 대구 봉쇄라는 모멸스러운 순간도 겪어야 했고 저를 신천지로 모는 정치적 낙인 찍기도 감내해야 했다. 또 가짜 백신 사건의 주역으로 내몰리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난 8년간의 좀 소회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았나 싶고요. 네. 이 마지막으로 이 권영진 대구시장의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에 입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와 질문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 어머니도 많이 편찮으셔서 효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네. 쉬고 싶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좀 그었습니다. 네. 어제 많이들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삼선 도전을 공식화했었기 때문에 역대 삼선 시장이 나온 적이 없었던 대구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었는데 일단 삼선 대구시장은 또 12년 후로 미뤄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네.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통합신공항 문제, 또 치수원 다변화,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 여기다가 제2대구령 건립까지 이 권영진 산적해 시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지만 이 남은 과제들 잘 해결하고 마무리해 주길 바랍니다. 네. 자, 최미애 기자 다음 소식 들을까요? 네, 대구를 대표하는 도서관인 대구도서관이 오늘 첫 삽을 뜹니다. 오늘 오후 2시 남구 캠프워커 반환기지인 대구도서관 건립부지에서 기공식이 열리는데요. 2024년 3월 준공에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2016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은 대구도서관은 2017년 건축설계 현상 공모안으로 설계를 추진했는데요. 2018년 대구도서관으로 명칭이 선정됐고 2019년에는 미군 반환부지에 대한 조사 및 정화 작업을 위해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올해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대구를 대표하는 도서관, 대구도서관인 만큼 내실 있게 좀 꾸며져야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규모를 보면 연면적 14,957제곱미터고요. 지하 1층은 공동 보존서고와 사서 교육장, 동아리실이 있고요. 1층에는 어린이 자료실, 전시실, 북카페가 들어서게 됩니다. 도서관 2, 3층은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열람실과 대구학 자료실, 테마 열람실, 멀티미디어실이 마련되고요. 4층에는 다목적실과 문화교육실, 힐링쉼터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1층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문화라운지도 조성되는데요. 네. 대구시는 대구도서관을 문화공간과 녹지가 조화를 이루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와 환경에 발맞춰 메타버스 콘텐츠, 드라이브스루 도서 시스템 등 스마트 도서관을 구축하고 지역 대표 도서관 특성에 맞게 대구학 자료실을 운영해 지역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수집 보존할 예정입니다. 네, 내후년 하반기에 정식 개관할 예정인 대구도서관 기대가 큽니다. 소식 하나 더 들을까요? 네, 대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정부와 대구시 구미시가 대구 치수원 이 구미 이전을 위한 이 치수원 다변화 협정문 체결식을 이 다음 달 4일 이 구미에서 개최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이 구미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구작은 김영식 두 국회의원은 어제였습니다. 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구미 시민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고 상생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정부 주도형으로 대구 구미시의 일방적 치수원 이전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수원 이전 협정문 체결 강행은 정치적 판단만 앞세운 얕은 수에 불과하다. 라고 이 즉각 중단을 좀 촉구했는데요. 그런데 이 협의 주체에 협약식에 참여하는 주체가 정부도 있지만 이 대구시, 경상북도 함께 좀 포함되거든요. 네. 이 같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도 이 포함되는데 이렇게 강하게 좀 반발하는 것은 그동안에 좀 이 치수원 이전, 치수원 다변화에 대해서 해평 지역 주민들이 좀 찬성으로 돌아선 데 대해서 그동안은 목소리를 조금 내지 않다가 협약식을 앞두고 다시 좀 반발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사실 이번 정부 하에서 추진됐었던 치수원 다변화는 이번 지방선거 전에 협약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 진행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려도 동시에 있는데요. 일단 4일날 열리는 협정문 체결식에 좀 반대 집회를 열겠다는 이 주민들도 있어서 네. 이 4월 4일까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험로가 참 예상되네요. 네, 예. 끝까지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물 문제로 이 대구와 구미가 갈등을 벌인 지가 거의 30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모쪼록 의견을 제대로 좀 조율하는 과정이 남은 며칠 안 되지만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시가 얼마 전에 지역경제 산업의 이 주요 지표 변화를 분석하고 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좀 내놨는데요. 매년 경제 이야기가 나오면 모습이 작아지는 대구인데 네. 이 관련 내용을 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구시의 지역경제산업 주요 지표 변화 분석 자료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분석 자료를 보면 지역 경제 산업의 주요 지표인 인구와 고용, 소득, 산업 분야의 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 인구는 지난해 기준 238만 명으로 전국 7위 수준인데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0.6%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2만 4천여 명이 대구를 떠났고요. 20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만 4천여 명이 지난해 대구를 떠났다. 적지 않은 수인데 일자리를 찾아서 떠났다고 보면 될까요? 네, 지역 기업들의 여건이 좋지 않은 편이다 보니 질 좋은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대구 지역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을 못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지표를 보면 대구의 지역 내 총생산은 2020년 기준 전국 11위 수준이었고요. 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17위, 총소득은 전국 17위였고 1인당 개인소득도 전국 11위 수준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경북의 직장으로 출근하는 대구 시민이 많은 특성에 따른 현상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네. 하지만 또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인구 지표와 관련해서 청년 유출이 문제이긴 하지만 취업 상황은 이전보다는 좀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이 대구의 취업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121만여 명, 전국에서 7위, 또 실업자가 4만 7천여 명으로 전국에서 6위를 기록했는데 이 고용 상황은 전국 평균 수준이지만 청년 고용률이 42.6%로 2014년과 비교하면 5.2%포인트 상승했고요. 네. 청년 실업률은 7.1%로 2014년 대비해서 4.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따져보면 청년들이 대구를 많이 떠나기 때문에 이 실업률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이 부모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보면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상용직, 이 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71.5%로 2014년과 비교하면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월 평균 임금 역시 지난해 309만 원 수준으로 2014년과 비교하면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네. 이 소득 만족도 역시 20.2%를 기록해서 2014년에는 10.6% 더 늘어났는데요. 이 고용의 질과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과거보다는 어쨌든 개선이 좀 됐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 역시 조금 올랐다 이렇게 네. 보면 될까요? 산업 지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산업지표는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눈에 띄는데요. 대구 산업은 2019년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이 21%, 서비스업이 73%를 차지했는데 지역 내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이 연평균 4%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의료, 로봇, 물, 자동차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요. 네. 네, 이는 대구시가 5+1 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상장기업 현황을 보면 매출액 기준 전국 100대 기업 중에 대구 기업은 전무한데요. 없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국 1000대 기업 중에는 17개 사만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상장법인 가운데 LNF, SL, CIS 등 신성장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급성장하면서 시총 3천억 원 이상 기업은 15개사로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신산업 중심 경제 정책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성과를 보였다는 부분이 좀 고무적인데요. 네, 5+1, 5+1 신산업이 미래차, 물, 로봇, 의료, 에너지 이 5개를 이야기하는데 네. 여기에다가 좀 소프트웨어를 융합시켜서 스마트 시티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대구시의 전략이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5대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사업을 전환하거나 대구로 옮긴 기업,
또 새로 창업한 기업이 총 660개인데요. 대구시가 신산업 혁신을 위해 시도한 전략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테스트베드 확충 및 연구개발 집중 지원 그리고 인재 양성이었는데 특히 신산업 분야의 테스트베드라고 하면 기업이 아무리 연구했더라도 이게 실제 환경에서 적용되는지 실험하고 증명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신산업 분야 중에 로봇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 미래차까지도 포함해서 이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조건 실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한정된 공간에서 실험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테스트베드가 마련된 곳에는 관련된 기업들이 좀 선호하는 경향도 보이기 때문에 이 전략 자체는 유효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충한 테스트베드는 어떤 곳이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는 지능형 자동주행 시험장 과 자율주행 도로,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이 대구 로봇산업 클러스터, 여기다가 국가로봇 테스트 필드, 대구 경북 첨단 의료 복합단지, 스마트 웰리스 규제자의 특구 수성 알파시티, 스마트 교통 체계까지 테스트베드와 관련해서는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좀 유치하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 신산업 분야에서 강소기업을 대구로 유치하고 이 대구 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촉진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물산업과 자율차, 미래차 부품, 스마트시티 분야의 역의 앵커 기업의 대구 진출이 눈에 띄게 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도 또 수도권에서 대구로 오기로 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22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베이리스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비즈데이터와 투자 유치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베이리스는 2024년까지 대구 수성료지구에 240억 원을 투자해 판교 본사를 대구로 옮겨 짓기로 했는데요. 이 회사는 자율주행과 차량 관제, 드론 원격 관제 플랫폼과 드론 스테이션, 인공지능 안면인식 솔루션과 AI 디바이스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5+1 신산업 육성 정책 가운데 자율주행차 산업과 스마트시티가 이 회사의 사업 모델과 일치하는데요. 네. 예, 그리고 비즈데이터는 AI 빅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도 수성 의료지구에 154억 원을 투자해 본사와 연구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연구소 인력 20명을 대구로 재배치하고 89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자율운영 기반의 수처리 솔루션을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업인 만큼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등 물산업 인프라가 있는 대구로 본사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유망한 기업들이 지역으로 많이 와야 인구 유출 흐름을 좀 끊고 또 오히려 인재가 대구로 모이는 그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대구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겠죠? 네, 이번 지표를 바탕으로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 육성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대구시의 계획인데 한 가지 대구시도 유념해야 할 부분은 앞서 최 기자가 언급했듯이 새로 유치한 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고 밝혔는데 이 규모가 89명, 100여 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 과거처럼 유망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고용이 갑작스럽게 1,000명 정도가 늘어나는 이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 유치는 이제는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대구시가 이런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존에 있는 대구의 서비스업이라든가 다른 산업과 어떻게 연계할 건지 그리고 이들이 대구로 들어오는 걸 주저하지 않도록 이 주거 문제 해결까지도 함께 연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균형 발전은 지방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유도하는 중앙정부의 역할도 큰데 새 정부가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도 함께 가야 하는데요. 대구에 산업단지들이 있지만 이윤 창출을 하는 기업을 특별한 이유 없이 강제로 지방으로 오게 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요. 수도권과 지방의 법인세율을 차등화한다든가 발전소 거리가 멀수록 전기 요금을 더 내도록 하는 에너지 및 거리병산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노후 지역 산업단지를 산업 변화에 맞게 미래 첨단 산업기지로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 개선도 동반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천영길 기자는 물론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역의 경제 정치 찬반으로 이제 취재하는 기자로서 대구 경제 발전, GRDP 꼴찌 탈출을 위해서 좀 뭐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제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대구시장 후보로 지금 나서는 분들이
출마하면서 언급하는 게 GRDP 대구 꼴찌 그렇습니까? 탈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4년 전, 8년 전 선거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들여다보면 이 대구의 경제 구조 자체가 대구시뿐만 아니라 주변의 경상북도 인근에 있는 소도시들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 GRDP 꼴찌 탈출이라는 그 목표에 좀 집착하기보다는 네. 어떻게 상생하면서 서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건가에 집중하는 게 우리 대구시장 예비 후보들에게도 좀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생이 필요하다. 네. 예, 이 지적이시군요.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내일이 4월 달입니다. 4월 1일 내일부터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지난 2018년 8월에 이미 시행돼서 제도가 정착되던 중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가 다시 제한하기로 한 건데요. 자, 현장의 분위기 어떤지 권미정 리포터가 먼저 다녀왔죠? 네, 카페의 일회용 플라스틱 잔, 식당의 일회용 그릇과 수저들 내일부터는 매장 안에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회용품 폐기물이 급증한 탓에 환경부가 다시 규제를 시행한 건데요. 바로 내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정책,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 몰랐는데 요즘 코로나 그거하고 잘 카페도 안 가니까 잘 몰랐어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옛날에는 없을 때는 다 그렇게 했잖아. 일회용 안 나왔을 때는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 들었어요. 환경 생각하면 좀 불편해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좀 이 점은 좀 불편할 것 같다라는 점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이들 데리고 가면 조금 이렇게 깨질까 봐 걱정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긴 있거든요. 부모님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긴 할 것 같긴 해요. 네네네.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는 것도 그렇지만 제 계획에 따라서 나가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 나가게 되는 게 불편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그게 필요하다면 그거를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고 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원래 코로나 전에는 원래 시행했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저는 찬성인데 환경이 원체 나빠지다 보니까 환경 오염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이 조금이라도 좀 개선된다면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네. 걱정 없습니다. 네. 조금 불편할 뿐이겠죠. 맞아요. 시민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 불편하더라도 좀 제도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인데 이런 분들이 많으시네요. 지금 인터뷰에서는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지난 월요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구시 자원순환과 노태수 과장을 통해 이번 규제 제한 품목들과 함께 이에 대한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지금 우선 이제 식품 적백업소하고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는 거기서 금지되는 이제 사용 규제 품목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하고 그리고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접시 그리고 나무젓가락 등 수저 그리고 포크, 나이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도 이제 사용 금지가 되고 일회용 빨대 그리고 전는 막대 등도 이제 사용 금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직도 코로나19가 숙지지 않고 있어서 다회용 컵의 이용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이제 거부감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그 다회용품도 깨끗이 세척만 하면 안전하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규제 재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 이제 그 시민 불안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당분간은 이제 처벌보다는 규제를 재개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계도를 하는 이쪽에 중심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19가 이제 좀 잠잠해지게 되면 단속도 이제 병행해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제도가 다시 시행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은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계도 기간을 가진다는 거네요. 당분간은요. 네, 맞습니다. 이 계도 기간 동안 현장에서 이 제도가 잘 정착돼야 할 텐데요. 제도가 시행되는 내일부터 카페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그리고 제도에 대한 입장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기존부터 매장에 이제 컵을 사용하고 있어서 바뀌는 건 크게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손님들이 간혹 10분 중에 1분 정도는 이제 조금 앉아 있다가 금방 가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테이크아웃 잔을 달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컵을 줬다가 가실 때 또 바꾸면 또 설거지나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조금 불편할 것 같지만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점심시간에는 거의 일회용으로 나가요. 잠시 거의 10분 정도 앉아 계시고 바로 가져가시니까. 테이크아웃 전문점 아니면 조금 점심시간 때는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쓰던 컵 입대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러신 분은 이제 텀블러 들고 다니면 좋으신데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근데 또 앉았다 가신다고 하는데 길게 앉아 계시는 분도 있어서 일하면서도 중간중간 홀 신경 써가지고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테이크아웃 잔은 매장 취식이 안 되신다고. 그것 때문에 좀 저희는 많이 불편하죠. 저 같은 경우엔 드시고 가시는데 테이크아웃 잔 나가면 솔직히 말하면 좀 아깝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돈 때문에 아까운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드시고 가실 때 테이크아웃 잔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 텀블러 들고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처음에는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그래도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내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텀블러 사용합니다. 예, 권미정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어제부터 내리던 봄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8도에서 15도 분포인데요. 어제보다 7, 8도가량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